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크게 부담 갖지 마라. 이 부담 갖지 마라. 이제 뒤로 좀 와야겠다.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제 손이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죠? 자, 이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건 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오른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른손의 이 모습이 아무런 부담을 주지 말고 특히 어깨하고 힘을 다 빼보세요. 그리고 손끝에만 이렇게 힘을 가볍게 한번 큐를 가볍게 쥐고 딱 요 정도 선만 딱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팔꿈치를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팔꿈치가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하지 말고 요렇게 접는 팔꿈치 가만히 있죠. 요 모습이 중요해요. 근데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조금 들어가는 따라 들어가는 느낌이지 휘두르는 느낌으로 치면 힘들다. 그러니까 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팔꿈치를 완전히 고정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스트로크가 좋아져요. 짧게 잡고 이런 모습으로 공을 치시는 거죠. 근데 이 공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약간 된장처럼 굴러야 돼요. 된장. 이 된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날아오는 모습이 이렇게 어떤 모습 자체가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딱 쳤을 때, 야, 이거 잘 친다 이러잖아요. 야, 이거 잘 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략 이렇게 치는 거를, 이렇게 치면은, 야,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구에서 기가 막힌 스트로크는, 끌어치기에서 기가 막힌 스트로크는 되려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공이 멋지게 들어가면 안 돼요. 멋지게 들어가면 안 되고 공이 이렇게 된장처럼 와야 된다. 찔레 공이 매가리가 없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공이 굴러와야 이 공이 모아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을 때렸을 때 이 공이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쫙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오잖아요. 제 공이 이렇게 딱 맞았는데 끌어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어지게 공이 날라오면은 이분은 끌어치기를 과하게 한다. 끌어치기를 과하게 하는 거다. 멋진 스트로크가 아니다. 그럼 과하게 하는 건 뭐냐? 큐가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큐가 여기서 놓고 회전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큐를 짧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쭉쭉 들어간다. 큐가 쭉 들어가면 공이 휘어지는 모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쳐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공이 휘어짐이 별로 없이 공을 쳐야 이게 끌어치기에 고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끌어치기는 짧게 가, 짧게. 딱. 그래야 공이 휘어짐이 별로 없어요. 휘어짐이 별로 없이 공이 이렇게 된장으로 오는 거예요, 된장. 그냥 쫄래 해서 공이 간신히 딱 맞는 게 아주 멋진 끌어치기가 되고 이렇게 쳐야 모아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죽여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바로 자체적으로 스트로크를 짧게 하면은 죽여치기 형태도 되면서 끌어치기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죽여치기와 끌어치기를 같은 동일선상성에 놓거든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공이 이렇게 짧게 때리면서 공이 쩔레 와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이 목적구에 충격을 별로 안 주는 거예요. 목적구가 안 도망가게 끌어치는 사람이 진짜 잘 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공이 왔을 때 파워가 없어요. 그렇죠? 왜? 백스핀이 덜 먹게 치는 거예요. 백스핀을 과하게 때리지 않는다. 백스핀을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스트로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야 이게 내가 이거 자칫 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 말이 트레이닝을 하시라는 얘기.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죠. 나는 이런 공이 나오면 그냥 이런 어떤 타법 자체가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제자리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화면 좋나요? 사실 제가 이거 갤럭시 울트라 신형 S23 신형이에요. 그래서 그 신형 기념으로 하고 이게 제 구형 구대표 저기 구형 그 노트 10입니다. 노트 10. 오늘 어제 개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휴대폰으로 좀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화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누누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큐를 들지 마라. 이게 거리상으로 이 공이 있잖아요. 자,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한 포인트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건 한 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한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큐대를 살짝 뒤를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뒷부분을 들고 때려도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봐봐요. 네. 뒷부분을 들고 때려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공은 내가 좀 세게 쳐도 관계가 없는 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한 포인트 이상이 넘잖아요. 근데 큐대를 들고 힘 조절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뒷부분을 든 상태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공은 큐대를 우회를 많이 들게 되면 잘 안 끌리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좀 세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끌어치는 경우에서는 뒷부분에 제일적구와 목적구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큐대 뒷부분을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큐대 뒷부분을 들지 않으셔야 돼요. 왜? 당점을 아랫부분을 쳐야 되니까. 당점을 아랫부분을 쳐야 백스핀에 의해서 탄성으로 좀 공이 뒤로 되돌아오거든요. 이 회전력으로 인해서 공이 좀 되돌아오는 게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 조절이 되잖아요. 지금도 봐보세요. 힘 조절이 이게 충분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큐의 뒷부분을 거리가 멀 때는 들지 마라. 이게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낮춘 상태에서 공을 치셔야 힘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끌어치기 고수를 포기한 거예요. 끌어치기 고수를 포기한 거고, 이렇게 쳐갖고 잘 되시는 분은 엄청나게 노력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시는데,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덜 노력해도 돼요. 큐대를 안 들고 수평으로 하시는 분은 노력을 덜 해도 돼요. 그러면 노력을 덜 해도 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효율적이다. 당구를 치시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당구를 쳐야죠. 내가 당구장 가서 주구장창 살 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당구장 가갖고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FM대로 배우시는 게 공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구장 갔는데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큐대를 들고 때리나 뭐 하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거니까. 이런 거를 제가 어디서 보고 느끼냐면 그 외국 그 보크라인 선수들 있죠? 유럽 선수들을 제가 유심히 많이 봐요. 어제도 제가 유럽 선수들 그 사구 치는 거, 보크라인 치는 거 봤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당구장 코너에서 이렇게 이쪽 원 포인트와 저쪽 투 포인트를 선을 그어놓는 이런 치고 이제 공 3개로 치는 사구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우리나라랑 똑같죠 거의 룰이. 빨간 공이 하나가 없다 뿐이죠. 네, 그때 그 선수들을 폼을 보면 다 똑같이 이래요. 바짝 엎드리고 공을 칩니다. 더 저거한 거는 1m 90이 되는 그 외국 선수 거구의 선수들이 1m 90 막 이렇게 되는 진짜 등치 이만하고 팔도 이만하고 이런 선수들이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갖고 당점은 아주 큐대를 수평으로 딱 만든 상태에서 살짝만 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또 때리면서 공을 모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이 사구를 뭐 장난 아니게 치죠. 그냥 뭐 웬만한 사람들은 그 나이 드신 60, 70 되시는 분들이 70 넘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70이 넘는데 뭐 200개, 300개씩 그냥 가볍게 칩니다. 네? 200개, 300개씩 굉장히 가볍게 쳐요. 네, 재미가 없을 정도로. 한국 당구 라이브에 가서 보면 좀 이렇게 실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방에 끝나요, 그냥 잡으면 한 방에 끝나니까 그것도 대대에서 한 방에 끝내는 그런 모습을 갖춰주는데, 야 진짜 이 끌어치기는 거의 예술이에요. 그다음에 마세이도 예술이에요. 마세이도 이 브릿지를 딱 보면은 이 마세이 브릿지가 보통 이런 식의 브릿지를 많이 잡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이 브릿지를 잡는 이 모습이 한국의 브릿지랑 많이 다르죠. 그렇죠? 한국의 브릿지. 이제 요즘 우리나라 분들도 이거를 많이 쓰세요. 이걸 많이 쓰시는데 외국 그쪽의 모습을 보면 다 이렇게 마세이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기범 선수 마세이 치는 걸 봤는데, 이기범 선수는 마세이의 이 브릿지가 손가락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손이 작아서 손가락을 3개를 이렇게 세웁니다. 3개를 요 3개를 이렇게 대고 마세이를 칩니다.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대고 손가락을 펴고 엄지손가락 요 사이에 이렇게 공을 놓고 공을 치게 되죠. 근데 다 요 브릿지가 다 요렇다. 이렇게 손가락 엄지손가락의 모습이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패턴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모양을 굽혀갖고 여기다 끼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예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마세이를 모양을 만드는 거죠. 제가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고 저도 이제 마세이를 한번 제대로 FM대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했는데, 저는 이기범 선수 스타일의 그 브릿지가 저한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한국 사람이 손가락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브릿지를 써야 되는 거고, 손가락이 기신 분은 굳이 그 마세이는 안 써도 됩니다. 네, 손가락이 기신 분들은 유럽 선수들의 폼인 이 브릿지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손가락이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이렇게 바닥에 눌렀을 때 이 정도로 눌러요.
손가락이 이렇게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질 정도. 이렇게 자세를 만들. 이게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일 때 이렇게 보면 느낌이 와요. 얼마나 누르는지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손가락을 이렇게 눕니다. 이거 엄청 단단하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 손가락 여기 누가 와서 툭 때려도 잘 안 움직일 정도로 바닥에다 눌러놓습니다. 이 눌러놓는 이 스트로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혹시 500이님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끌어치기 이제 결론은 이제 끌어치기인데요. 끌어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엄지하고 이 검지에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꼭 이거 나쁘다 이렇게 생각. 저는 사실 엄지하고 검지에 힘을 잘 안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엄지, 검지를 쓰게 되는 건 이 공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공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많이 공이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편할 수 있다. 전부 다 요렇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치는 모습으로 쳐야 되는데 딱 요렇게만 딱 요렇게 쳐야 되는데 손끝으로 이렇게 요런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손목을 사용해서 톡콕콕콕콕 요렇게 치게 된다는 거죠. 손목을 사용하면서 엄지하고 검지를 많이 쓰게 되면 손목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엄지하고 검지를 썼을 때도 손목을 좀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손목을 요거 끝으로 콕콕콕 요런 작업을 요런 모습을 쓰지 말라는 거죠. 콕 이렇게 치는 모습을 하라는 얘기죠. 웬만하면 그렇게 공을 그런 식으로 끌어치기 모습을 다뤄주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끌어치기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자, 이 근거리인데 너무 세게 칠 수는 없고, 그렇죠? 세게 치면 뭐 편한데 이 공을 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끌어치기가 잘 안 되면은 이 공이 덜 끌리게 되면은 이 공이 가운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덜 끌어치기 하면은 내 공이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 공이 치기가 다음 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양을 빼려고 그러면 이 공을 이쪽으로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이 빼낼 때 이 끌어치기가 좀 동작이 좋아야 된다. 이게 끌어치기 동작이 좋아야 이 뒤쪽으로 이렇게 빼낸다는 거죠. 공이 안 숨는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잘 조절을 해야 이제 세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하니까 하전자분들은 이걸 끌어치라고 그러면 공을 가운데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로 집어넣고 모인다고 생각하고 공을 딱 쳤는데 당연히 이제 다음 공은 100%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마세이가 나오는 거예요. 마세이 각이나 끌어치기 각이 나오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힘 조절을 하면서 공을 끌어내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게 요렇게 잡고 여기까지 요 뒷부분으로 요렇게 안 들어가게 공을 치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이 공을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 자 요렇게 돼 있는 공은 키스를 내면 그냥 어쨌든 내가 안 숨잖아요. 이렇게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끌어치기가 아니고 그냥 충격만 내면 키스만 내면은 내가 다시 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구가 좀 뒤로 오면 이건 또 잘못 치면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끌어치기를 하지만 가운데로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덜 끌리면 그러면 내 공이 다음 공이 아주 어떤 사람은 찬스인데 어떤 사람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짧은 끌어치기를 해야 될 때 무리한 끌어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대로 당점을 밑으로 딱 주고 수평으로 딱 놓고
여기서 톡 상이 공이 살짝 뒤로 끌리는 모션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공이 빠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내가 마세이 능력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굳이 그런 경우를 치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세이로 그냥 톡 여기로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응? 마세이로 톡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죠. 이게 마세이 능력이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고전 이 마세이는 내가 훈련을 많이 해야 공 모양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힘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마세이가 정교해야 돼. 마세이 끌어치기는 굉장한 그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맞추는 거야 뭐 가운데로 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딱 쳤어. 내가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 두께를 만들어내는 이 마세이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마세이로 들이대기 전에 이걸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세이는 더 많이 끌리기 때문에 이 두께를 두껍게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세이를 두껍게 쳐봐요. 마세이를 두껍게 치면 당연히 이쪽 백으로 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세이는 과하게 끌려오니까 마세이는 이 공을 만약에 맞추려고 하면 가운데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찢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마세이가 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마세이 훈련이 잘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이 공을 더 좋게 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끌어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의 두께를 맞고 오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데 마세이를 치면 이 공 두께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을 때리면 이게 몇 두께고 어느 정도 오겠다는 감각이 보여서 이 공을 딱 쳤을 때 내가 정확한 키스샷으로 이 공을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이를 너무 신봉하면 안 돼요. 마세이를 너무 신봉하면 안 되고 마세이가 정교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내 공을 찢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공이 나왔을 때 마세이로 훈련이 덜 되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이렇게 끌어치기 형태로 공각도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세이를 쳤는데 정확하게 이 공을 쳐갖고 역회전을 주면 어떻게 돼? 그리고 정확하게 공을 딱 쳤을 때 이쪽 공을 맞춰갖고 마세이로 살짝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하면 마세이 치면 뭐 어떻겠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최대한 얇게 칠 수 있는 이런 목적구에 타격을 안 주는 마세이 훈련을 갖추시면은 이거야 뭐 금상첨화죠. 당연히 그걸로 치셔야죠. 치면 맞는데 치면 더 좋은데 응?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을 이렇게 세워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결정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건 훈련을 더 많이 해요. 좀 더 계속 훈련을 하시. 그리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치면 리듬감이 깨지죠. 또 마세이 찍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방금처럼 쳤다가 이렇게 얇게 쳤다가 다시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때리면 리듬감이 생기는 거죠. 리듬감. 다시 이렇게 되는데 마세이 찍었다가 하면 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다시 굳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당구 잘 치는데 갑자기 이제 둘이서 1대1로 치면 괜찮은데 이제 4구 같은 경우를 4명이서 한번 치면요. 잘 치다가 못 쳐요. 왜 못 쳐요? 그렇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00인데 그 500 치던 사람이 한 20개나 30개 치면은 그 기다리던 그분이 오래간만에 자기한테 오면은 공을 못 쳐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치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명이 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세이도 여기서 이런 쇼트에 있는 개념에서는 끌어치기 형태가 좋은 거예요. 끌어치기를 해야 정확하게 입사 반사를 재서 내가 이 공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마세이를 못 쳐서 못 치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이런 거 갖고
아무리 하수라 그래도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쳐도 되는데 그 방향으로 마세이 치면 돼. 근데 얇게 치게 된다는 거죠. 두껍게 치면 일로 빠져나오니까 내가 공을 못 치게 된다. 그러니까 마세이가 세리 모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연습을 많이 해서 야, 요건 역회전 주고 두께를 좀 얇게 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을 쳐야 내가 이 공을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마세이도 제외전을 줄 거냐 역회전을 줄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머리 아파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쭉 얘가 끌어 그냥 가볍게 슛이야 짧게만 툭 들어가면 이 공이 끝나. 뭐가 어려워? 안 그렇죠. 자 여기서 짧게만 놓고 별로 안 어려워 가볍게 툭 그러면 당연히 뭐가 어려울 일이 없죠. 어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스트로크 똑같아요. 이 큐의 깊이만 다른 거예요. 큐의 깊이만. 아까 그거랑 길게 들어갈 것인가 짧게 들어갈 것인가 스트로크는 똑같죠. 왜? 이건 큐의 스피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내가 짧게 들어가면 힘이 적게 들어가니까 스윙이 짧으면 이 공에 힘을 덜 받는 거예요. 그치. 목적구에 힘을 덜 받는 거야. 아니, 제일 적구가 힘을 덜 받는 거야. 짧게 가라. 짧게 딱 때리면 힘이 이제 얘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치. 내가 여기서 큐를 조금 더 여기서 좀 길게 넣으면 힘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쵸? 거리가 큰 거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들어갔을 때 큐를 짧게, 그런데 내가 짧게 치면서 잘 끌어치려고 그러면 거리가 아주 근거릴 때는 당점이 어디든 관계없지만 조금 있으면 당점을 더 낮추고 큐를 낮춰라. 들지 마라. 짧게 가서 딱 때려야 돼요. 이렇게 짧게 가서 딱딱 응? 이런 모습으로 공을 쳐주는 게 더 좋은 공략 방법이 된다. 근데 아주 근거리야. 아주 근거리에서는 큐를 들거나 큐를 들면 어때요? 근거리에서는 큐를 들면 어때? 뭐가 어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좀 들면 어때? 이렇게 뒤로. 관계없어요. 이렇게 있을 때 들면 불편한 거예요. 들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 들면 불편해. 안 끌리니까. 이렇게 놓으면 편해. 아,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면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면 큐의 뒷부분을 낮추고 공을 쳐야 돼. 근데 이거 아랫부분을 쳐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 당점에 이렇게 있을 때, 야, 아래에서 1cm 위다. 당구공에 이만큼 있을 때, 야, 여기서 여기를 밑에 부분 여기를 끌어친다고 하면, 와, 이거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딱 봐봐요. 이거 끌려? 픽살이 안 나? 우리가 표현하면 큐비스가 안 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밑에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 밑에 부분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서 공을 치면 백스핀이 잘 먹어서 내가 천천히 쳐도 굴러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거리가 멀다. 당점을 낮춰라. 거리가 가깝다. 큐를 낮춰라. 거리가 가깝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큐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들고 쳐도 관계없다. 거리가 멀면 이건 다른 생각을 하고 공을 치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 야 나는 이걸로 딥다 찍을 거야. 뭐 이러시면 찍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찍어야죠. 이거 야 이거는 끌어치는 게 유리해 이런 건 아니에요. 끌어치는 게 유리해 뭐 이런 거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세이에서 이런 경우에 볼이 섰을 때는 이게 끌어치는 거냐 밀어치기냐 마세이냐에서의 어떤 게 절대적으로 우위에 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본인의 훈련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훈련량이 마세이를 쳤을 때 이렇게 공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이 마세이를 쳤을 때 내가 적절한 힘 조절이 가능한 마세이를 구사하느냐 아니면 맞추기 위해서 그냥 딥다 이렇게 치는 마세이냐라고 선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공을 힘 조절이 가능한 여기까지만 올 수 있는 마세이 그리고
내 공의 스피드가 주는 마세이를 내가 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구가 도망가지 않는 마세이를 찍는 게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끌어치기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멀어? 낮춰. 들지 말고. 낮춰야지. 지금 멀죠. 그래도 생각보다 한 포인트 정도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큐의 뒷부분을 낮추고 끌어치기를 해야 내가 공에 힘 조절이 된다. 이 얘기고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세이 끌어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다시 한번 하지만 짧게 쉬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열심히 잘 찍게 계속 지금도 저번 주에 잘 못 찍었는데요. 이제 휴대폰을 또 새로 해놨으니까 하고 중간에 쇼츠로 이제 영상도 계속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짧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중간에 전화 통화를 해서 그 생활체육 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먹고 사는 거랑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